네, 안녕하세요. 네, 송호사입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에듀피드에서 한 10년 좀 넘어갔습니다. 에듀피드에서 이제 보세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검색어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세사 강의 하는 거는 이제 아실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대비해가지고 2025 대비해가지고 이 보세사 자격에 대해서 한번 커리큘럼만 짜봤어요.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뭐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지만 대학교 학생분들이 많이 시험 보기도 합니다. 요새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원래 이제 보호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호세사 관련된 업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그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요게. 근데 이제 그게 바뀐 지 오래됐죠. 그리고 또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게 이제 미성년자도 이제 보호세사 시험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호세사 자격 그 합격하게 되면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보호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근무하고자 하는 보호세 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때는 미성년자는 이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볼 수가 있지만 이제 합격했다 그럼 미성년자가 이제 벗어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보호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시험 보는 숫자가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보호사로 일을 실질적으로 등록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성년자 벗어나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일반적인 회사 다니시거나 그런 이렇게 물류 쪽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보호사 시험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없겠죠. 왜냐면 일도 본업 생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험 공부도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공부하는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냥 이제 바로 이 기본서부터 하게 되면은 좀 힘들어요. 그렇게는. 근데 원래 원칙은 기본서 보고 기출 문제 보고. 자, 그럼 끝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면 되는 건데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바꾸면 됩니다. 기출 문제를 조금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보고 그렇게 해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로 가지고 뭐 한다?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 빈출되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틀리기 쉬운 거 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밑줄 쳐면서 그리고 관련된 규정 보고 보면 이제 그 기본고지에 다 규정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고득점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평균 60점 넘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고선을 조금 이제 뭐 살짝 넘거나 또는 이제 조금 70점 되거나 그렇게 하는 작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방법,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같이 조금 이제 환경적으로 수험 시간이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들 향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5년 이제 보호사에 대한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해당 시험에 대해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세 자격증이 있지만 관세사가 되고 나서 다음 연도인가 저도 보호사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다음 연도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 저 이제 관세사 제가 운영하는데 저희 직원들도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끌고 가지고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두 번째 사유에 해당되겠지.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보호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소개하겠습니다. 짤막하게.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 얘는 뭐다? 정통. 그리고 세 번째는 기출문제 강의, 얘는 이제 3번을 먼저 좀 하는 경우에는, 좀 시간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3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교재를 보는 것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것에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가장 좀 특이한 게 이제 고시가 좀 나오는데 고시 그래서 관세법 시행령 그리고 관세법 시행 규칙 그다음에 이제 관세청장이 정한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가 한 10개가 넘어요.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세법 관련된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시험이 바로 뭐다? 우리 보호세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마 제일 넓을 거예요. 범위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합격률도 이제 상당히 낮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연구하지 마시고요. 우리 수험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제가 언제입니까? 벌써 이게 한 8년 정도.
8년 뭡니까 그때 4년 전 이것도 오래전이야. 그래서 보다 한 거의 한 7, 8년 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거래하는 이제 인천공항에 있는 이제 창고예요. 그 창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또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영상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세 구역 같은 경우는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지정보세 구역은 세관장이 그다음에 종합보세 구역 관세청장이 이제 특허 지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특허보세 구역 같은 경우는 보세사를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율관리, 그렇죠? 세관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자료관리 형태로서 이제 ERP로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로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세법에서도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우리 보세사와 관련된 이제 그 규정들이 이제 법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보세사는 뭐냐? 이제 우리 보세구역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벌 보시면은 보세사에 대한 직무가 나와요. 그래서 보세구역의 출입자에 대한 관리, 열쇠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이제 인원에 대한 관리, 보세구역 내 물품에 대한 관리, 겸품 반출에 대한 관리 등등 보세사에 대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게 보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구역에서 원산지가 안 되어 있다 물품에 그러면 이제 원산이 표시도 해야 돼요. 보호소급 신청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보세사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 같은 경우는 보세와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할 것 조건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똑같죠? 저도 관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세사가 수출입 신고 등을 이제 대행하게 함으로써 화주를 상대로 대행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이제 서류 제출 그런 절차도 생략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란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특허 보세 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야 하는 보세 혐의 관련된 전문 보유자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이제 자격증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보수기업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5년마다 뭐 시험한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국가 자격증이에요. 관세 똑같습니다. 관세랑 똑같이 국가 자격증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보세 같은 경우는 법에도 명의되어야 한다고요. 그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 공인 전문 자격서다. 그리고 이제 세관 공무원의 직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서 수행한다. 위탁. 보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보세 채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 같은 것들을 생략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이제 WMS 그죠? 웨어러스 매니지먼트 이제 시스템에다가 다 기록 관리는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전부 다 이게 이제 보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세사를 채용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제 소개에 그런 거 적어놨습니다. 저에 대해 적어놨죠. 그래서 제가 보시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사진 그 영상을 촬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창고에 있는 화물 같은 것들, 저 외국 물품, 내국 물품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도 하고 잔량 관리, 세간에 얼마만큼의 외국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됐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입 신고 수리가 돼가지고 반출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상표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서급도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걸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세사 시험 과목 중에서 이제 우리 AO 파트가 있어요. 이제 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라고 이제 관세청장이 이제 일정한 통관 절차상 혜택을 주는 업체입니다. 좀 관리가 잘 되니까. 그래서 보다 요 과목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험 과목 중에 한 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 업체를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교재입니다. 자, 보시면 보세란 해가지고 교재 내용 일부 갖고 왔는데, 제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서가 조그매요. 노란색, 주황색이 조그맣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법은 개정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중요한 실질적인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조금 개정이 되는데, 그런 개정 같은 경우에는 다 체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교재는 요런 스타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규정을 상당히 압축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구역증 관리, 세관 감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 세관장이 지정하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공무원의 참여 관세법 절차 중 관세청장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렇게 좀 압축해가지고 규정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 좀 조그맣고 얇지. 그렇죠?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거 위주로 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기본서를 보시고 그다음에 쭉 본 다음에 강의 들으시면서 근데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파고들면 안 돼. 그래서 보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도 아래 해설이 다 있지만 이거는 기본서 어디 있었는데 생각하시면서 이제 해당
보게 되면은 해결이 다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압축해놨다. 이렇게 된 것들은 뭐다? 법이고요. 얘네들은 뭐다? 대통령령입니다. 이렇게 뭐다? 좀 시각적으로 잘 수 있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다 요런 것들다 고치는 겁니다. 관세청장에 정하는 것들을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세관장에 정한다.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호세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해놨고요. 그래서 보다 관세법에 있는 이제 규정이다. 보호세사는 무엇인가? 그래서 보호세구역 자율관리 보호세구역은 반드시 보호세사를 채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보호세 자격 등 보호세사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다 시험을 봐야 된다. 5과목을 봐야 된다. 그리고 뭐다 평균 60점이 돼야 된다. 꽈락 있으면 안 된다. 40점 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고시에 썼는데 법으로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법이나 이제 시행령으로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호사 직무죠. 보호사가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 나와 있고요. 총 5과목이에요. 수출 통관 절차, 보세구역 관리, 화물 관리, 수출 안전 관리, 자율 관리, 관세 벌칙. 그래서 뭐다? 수출 통관 절차는 이제 일반적 관세법 내용, 그리고 수입 통관 사무처의 고시, 수출 통관 사무처의 고시, 고시는 관세 현장입니다. 그리고 보호세구역 관리, 관세법에서 보호세구역 파트, 그리고 이제 관련된 고시들, 그리고 화물 관리, 이것도 역시 관세법 규정들 관련된 고시들, 수출 안전 관리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뭡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선, 배에서 항공기에서 물품 내리고 올리고 그런 관련된 고시, 그리고 관련된 관세법상 규정들, 운송수단 파트. 자율관리 같은 경우는 2가지입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 그다음에 보호세사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유목 지역에 대한 것들, 그리고 관세벌칙 같은 경우는 관세법에 나와 있는 조사, 처분, 그다음에 이제 그 형벌 그런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요게 그래서 관세법의 시험 문제에서 한 40에서 50% 정도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고친 내용들이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재를 압축해 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한 스타일은 여기다가 뭔다 핵심적인 내용들 요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시험 그 기본서를 이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힐러스하면은 나중에 다 알게 되면 약간 연두색, 노란색 색연필로서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착착착착 쳐가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분석하듯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출제자가 조금 고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꾹꾹 눈을 좀 눌러가면서 많이 봐야 돼. 근데 많이 보려면은 뭐 한다? 이렇게 표시가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표시 없이 이렇게 쭉쭉쭉쭉 읽는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 이렇게 안 읽어집니다. 저야 이거는 이제 10원 넘겠으니까 이런데 이제 여러분들 단기간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험 3개월 공부하면 돼요. 그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요렇게가 아니라 요런 식으로써 요렇게 포인트를 둬가면서 읽는다. 많이. 그게 방법입니다. 뭐 요약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이 자체가 요약서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호사란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보호사 명예대금지 명예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호사 의무가 무엇인가 금품 제공 등의 문제 세공무원한테 이제 보호사가 세공무원에게 돈을 주거나 받지 말아라. 보호사 징계위원회 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관에서 믿고 맡기는 것이죠. 하지만 보호사가 뭐 실수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취소 6개월 범안에서 정지 견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사 징계위원회 열려가지고 어떤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위원회도 시험지 나오거든. 이렇게 다 줄여놨습니다. 다. 자, 그다음에 보세사란 해가지고 나와 있어. 자,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원문이에요. 이게 원문. 아까 봤던 규정에 대한 원문이 이겁니다. 잘 익힙니까? 안 익혀요. 아까 말씀드린 보세사에 대한 직무가 이렇게 남아 있죠. 이렇게 씁니다. 요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보는 게 난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구나. 아니. 보호사는 무엇인가? 있다. 자, 요렇게 보는 게 낫습니까? 요렇게. 그렇죠? 요게 훨씬 낫죠. 훨씬 더.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까지 여기 있는 규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원문을 갖다 놨습니다. 원문을. 그렇죠? 이렇게 해 놓은 이유 뭐냐면은 이제 그 공부할 때 이렇게 뭐 한다? 원문 갖고 하게 되면은 이제 공부할 때 스피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뭐다? 이렇게 압축. 수업 목표상 필요한 내용만 압축해 가지고 정리해 놨으니까 이제 기본 교재를 믿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규정들이 다 이제 압축해야 됩니다. 너무 많죠? 이게 하면은 아마 이제 원래 원래 이거를 다 넣게 되면 원문에 넣게 되면은 이게 아마 뭐 500페이지가 넘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첫 번째 교재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아닙니까? 한 이만했어요. 한 이만했습니다. 거의 한 800, 900페이지였어요. 지금은 한 200페이지가 살짝 안 됩니다. 이게 한 두 개가 엄청 줄었어요. 200페이지가 안 될 겁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제 경력은 이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 관세사예요. 그래서 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강의하고 있고 좀 희한하게 저는 책을 쓰는 게 취미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제가.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교재 말고도 두 개가 더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교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세사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를 했다. 정말 두껍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뭐 하나 보세사 이제 기본서는 이렇게 얇아졌습니다. 보다 이렇게 책도 조그매졌고요. 그래서 상당히 얇아졌기 때문에 요 기본서로서 하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올해도.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하게 개정된 것들은 이제 제가 별책으로서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할 거니까 그것만 또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더 있는데, 이제 매해 이제 나오거든요. 더 있는데,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바쁘거나 또 그렇다 그러면은 공부에 대한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기출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같이 보는 경우,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그 기본 강의를 이제 그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런 경우는 그냥 요거에 대해서 기출 문제만 사서 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강의를 듣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기출 문제 풀 때는 제가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처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아들으세요. 하지만 이제 궁금한 거든, 이 규정 있는데 이건 틀린 거 찾아라네? 아니야, 옳은 거 찾아라네? 근데 뭐다 그 남이 다 틀린 거잖아.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그러면 기본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법제처 들어가서 볼 겁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기본서를 보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약간 법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법전처럼.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현관펜 등으로서 포인트를 둬가면서 보시라. 자, 이렇게. 요게 이제 3개월 만에 공부 끝내는데 제일 좋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자, 이제 이론 강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필기를 예전에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모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판 교재, 이게 이제 거의 페이지가 엄청 많았던 교재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영상 요게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쓰면서 이제 합니다. 이렇게 판서보다는 이렇게 쓰면서 한다.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자, 근데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페이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전에 몇 페이지입니까? 거의 900 몇 페이지까지. 그렇죠? 하지만 지금 페이지 수가 엄청 줄었다. 200페이지도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는 이제 이게 이제 기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 보면은 기출 문제 이거는 예전 학생이 이제 찍어줄 겁니다.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가나 다라마 오지선다네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다. 9급 공무원 시험이 이제 4지선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지선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재 같은 경우 아까 보신 것처럼 상당히 압축을 해놨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칙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서를 반드시 강의를 수강됩니다. 기본서만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압축 이렇게 해놨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들으시면서 기본서를 봐야지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기본서 안 들으면은 약간 암호문 같은 거, 암호문.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다이렉트 보려면 원칙적으로 공부 방법, 기본서는 반드시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됐습니다. 이렇게 압축해놨다. 그래서 예전에 그 페이지 수에서 상당히 줄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압축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 핵심이거든요. 이런 것들, 위다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다. 우리 교재는. 자, 네, 기출문제 강의입니다. 자, 보면 이제 기출문제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이제 순서가 이제 원칙은 기본서 보시고 기출문제 보시면 돼. 강의 각각 들으시면. 근데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요 기출문제 강의부터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이제 답만 이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해당 이제 요 것에 대해서 조금 뿌리 깊게 설명을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호자 시험이 이제 출제된 것 중에 자주 출제된 것들이 또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기둥을 수행하는 게 좋아. 기출 문제로 거기다가 이제 살살 살을 붙이는 거입니다. 이게 방법이 제일 추천을 한다.
자, 근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문제집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해설이 있고 아랫부분에는 답이 있어요.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다 이거를 책을 안 보고 푸는 경우에는 기본서 듣고 기출문제 푸시는 경우는 이제 문제부터 푸는 게 좋겠죠. 하지만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풀지 말고 풀 수가 없죠. 하지만 뭐다 아래 해설 같은 것도 보면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거나 모르는 경우는 기본서를 찾으면서 조금 더 이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또 주변의 내용도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공부 방법은 두 가지를 이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의 해결입니다. 자, 제가 운영 카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카페. 그래서 이제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요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관세사도 강의하고 이제 중앙대학교 이제 국제물리학과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질의응답 같은 걸 집중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개정된 내용들 그런 거 궁금한 것들 이제 보사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과감하게 팍팍팍 막 올리세요. 공부하다가 책 찾아가지고 거기다 올리세요. 그럼 제가 핸드폰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올리시라. 그러면 항상 알려드리겠다. 선생님 이거 교재 이거 틀렸네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분들도 예전에 두꺼운 책이었을 때도 이렇게 공부하셨네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분 너무 잘하신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형광펜으로 너무 잘했어. 노란색 칠하고 있잖아요. 박수. 이게 공부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하지만 지금은 교재가 훨씬 더 압축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보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궁금해 죽겠다. 그죠? 그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답변 들었죠? 궁금하십니다. 이렇게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보사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로 다 신문에 나와요. 그래서 한 20% 정도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원칙, 기본 강의, 기본서를 가지고 다 한번 본 다음에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기출문제나 기출 강의 듣는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바쁘다, 시간이 없다, 직장인이다. 그런 경우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먼저 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서를 가지고 기출문제 없는 것들 찾아가면서 채울 수도 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 없습니다. 그 이상 요행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붙이기 위한 시험이야. 누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붙이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만 되면은 이제 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면세점에 취직하시거나,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류업체에 그리고 취직하시거나 또는 이제 뭐 보호사로서 이제 활동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호사가 평생 그 자격증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좋을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호사로 업무하시다가도 이제 평소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은 합격 후에도 저한테 뭐 질의 주시면은 저는 이제 제가 똘똘하가 아니라 저는 이제 많은 유권을 쓰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관세청에다가 막 물어보거든요. 질의를. 그런 거 이제 애매한 것들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여러분들 3개월 딱 잡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궁금한 것들은 어디 일단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한테 다이렉트로 카페를 통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제 요 강의, 기본 강의, 기출문제 강의 잘 들어주시고 저는 이제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